자, 9월 24일 셀트리온부터 ABL 바이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야말로 폭락장이었죠. 아주 엄청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2.6% 하락에 코스닥이 4.3%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되죠. 미국 증시의 급락 3% 하락이죠. 그 하락의 이유 가장 큰 부분이 유럽의 이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백신은 11월 달까지 뭐 나오네 마네 이런 소리가 나오다가 올해 안에 나오는 부분은 거의 뭐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지금 FDA 쪽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좀 걸었죠. 자,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금 나올 만한 호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부분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대치 중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 코로나로 인한 급락장. 자,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하나 더 했죠. 아주 좀 심각한 수준의 북한의 도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북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총으로 쏘고 사살하고 나서 불을 질러버렸죠.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좀 심각하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가 아주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주 뭐 크게 뭐가 잘못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희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분단 국가인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번 상황은 좀 크게 와닿고 있죠. 와닿고 있는데 이 심리적으로 증시를 좀 강타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인 악재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심리적인 부분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주식 시장으로만 보면 그렇죠. 아주 심각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과 안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 확산 부분 때문에 이 모멘텀을 좀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아주 뭐 울고 싶은데 양뺨을 갈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런 분위기가 오늘 전개됐습니다. 코스닥 쪽에 지금 기관이 연일 매도하고 있죠. 지금 기관이 오늘도 120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전에 좀 샀지만 좀 오후장 들어서 계속 매도했죠. 자, 이 월북 사건까지 겹치면서 충격이 두 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 나왔을 때, 두 번째 뉴스 나왔을 때.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는 외국인은 좀 매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 거래소 쪽도 외인기관사 안끌이 매도 1,900억에 1,500억 매도가 나왔죠. 자, 아주 큰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죠.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뭔가 강하게 매수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 신용 잔고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뭐 계속 매도를 때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거의 이 하락을 할 때 보면 거의 2배 이상의 하락폭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 대비해서 2배 이상의 하락폭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이 양날의 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현금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계속 이제 하락을 바라보면 되겠죠. 하락을 바라보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이런 부분 유럽의 코로나 상황 이런 부분과 북한 관련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용이 워낙에 이제 크게 많이 증가한 상태다 보니까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기관 쪽에서 개인들을 상당히 공격을 하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공매도가 없는데도 계속 현물을 팔아가지고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 분위기를 잡고 있죠.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연출을 하면서 이 자신감이 안 그래도 떨어진 상태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그냥 계속해서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자, 이거는 지금 상당히 언더슈팅 수준이 현재 우리나라는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더슈팅이 어디까지 나올지 지금 가늠하기가 좀 힘든 분위기죠. 지금 이런 부분 좀 막으려면 일단은 미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미 증시가 강하게 반등 또는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점을 잡고 그래도 이제 버티는 그런 모습 정도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나스닥 선물 분위기 보면은 뭐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 조금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는 이 북한이라는 이런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반전이 어느 시점에는 일어날 겁니다. 자, 일어날 텐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이 부분을 지금 가늠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6%나 급락했습니다. 120선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미 증시 무너지면서 거기다가 우리 증시 하락을 하는 가운데 북한 이슈까지 터져버렸죠. 자, 그러니까 외인은 이런 지금 상황을 매수 기회로 지금 삼고 있죠.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개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연일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이 기관이 뿌려대는 모습은 이 증시자금 신용을 털어내리는 신용 미수를 털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이런 의도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분위기에 지금 뭐 버티지 못하는 거죠.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지금 이제 북한까지 다 하나 더 겹쳤기 때문에 미 증시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계속 기관은 그냥 팔아댈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을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추 언더슈팅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당한 언더슈팅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추가적인 언더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강한 반발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6%나 하락을 한 상태고 지금 이제 181선이 또 그 밑에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터치를 하는 수준으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이제 바닥을 잡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외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거의 저점을 다 잡아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내일 또 금요일이죠.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분위기상 그렇죠.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튀어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습니다. 오늘 뭐 모든 종목이 다 똑같죠. 한 종목과 같은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 외국인이 15만 주 매도에 기관이 11만 주 매도에 외국인이 15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외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상당히 급격하게 각도가 아주 깊게 무너져 내리고 있죠. 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18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240선이 상당히 밑에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크게 밀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자, 상당히 의도된
매도세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개인들의 물량이 좀 나오고 있죠. 신용 미수 뭐 이런 부분이 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내일 금요일인 상황인데 하루 더 밀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북한 부분이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래도 뭐 내일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 차주 정도에는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세가 이제 활발히 좀 들어올 만한 상황이죠. 심리적으로 좀 회복이 되는 게 좀 우선순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7.6%나 급락을 했고 120선을 완전히 이탈했죠. 외인 기관 4천주, 22,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연속으로 계속 음봉이고 하락폭이 아주 큽니다. 최근까지. 자, 이렇게 크게 나타났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내일 또 낮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풍제약 오늘 장중에 상당히 강했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뭐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뭐 고가 2.7%까지나 올라섰는데 오늘 같은 장에 그러나 결국은 또 밀려 버렸습니다. 아주 지금 고점에서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이 뭐 54,000 들어왔지만 기관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시장 전체적인 문제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 전체적인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을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1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투심이 무너져 버리면 상당히 세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21선은 지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그래도 또 다시 강한 이 매수세가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간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못 견딥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시장 분위기가 좀 무너진다 그러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아주 크게 올라선 종목이 아니다 그러면 그나마 어떻게 이제 심리적으로 좀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신규로 들어가 버리면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간 상태에서 하락이 이렇게 좀 크게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 버리면 지금 이런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들어갈 때는 잘 갈 때는 보이지 않는데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하락이 좀 이렇게 오늘처럼 크게 나타나 버리면 이 과거에 얼마였더라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좀 심리적으로 많이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셀리버리 7.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잘 버티고 올라갈 만한 분위기였는데 외인 기관 들어왔죠. 자, 그렇지만 오늘도 외인은 12,000주 들어왔죠. 기관이 7,000주 매도했는데 사실 수급상으로 보면 지금 올라가도 되는 수급입니다. 이 정도면 올라가도 되는 수급인데 지금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 기세는 이기지 못하죠. 아주 강력한 호재 소식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은 몇 개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일선까지 하향 이탈을 하면서 7.5%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크게 하락을 막고 있는데 지금 이 외국인들은 끝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락을 지금 계속 유도하는 게 기관이죠. 기관 쪽에서 이제 시장을 조금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스탠스를 잡게 된다면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시장이 워낙에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셀리버리는 수급이 계속 좋은 상태죠.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다시 이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33일선을 깨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이 그냥 기세로 내려버리면 같이 딸려 내려가 있죠. 자, 그러면
좀 더 하락이 좀 깊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일단 무조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자, 헬릭스미스는 끝도 없이 하락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잠깐 5.8%까지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이 소송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조금 나왔지만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 헬릭스미스는 뭐 유상증자가 걸려 있고 뭐 지금 CEO가 완전히 신뢰를 잃는 행동을 뭐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힘이 좀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자, 외국인이 뭐 아주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아주 많이 하락을 한 상태다 보니까 외국인이 25,000 들어오고 기관이 500주 들어왔지만 개인이 22,000 매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아주 짓눌려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는 신뢰 회복이 필요한데 이 지금 이 대표가 좀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덕성에 정말로 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주는 그냥 죽어도 되고 내 재산은 중요하다, 소중하다죠.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어도 일이 정말로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본인도 받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어야 되고 이 증여를 한다 했다가 안 해, 한다 했다가 안 해. 이거는 나는 절대로 손해 볼 수 없다. 주주들만 다 그냥 뒤통수가 깨지든 말든 주주들만 손해봐라.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이 유증하면 주가 더 내려갈 게 뻔한데 내가 여기서 미쳤다고 증여를 할까? 나 증여 안 해.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이 이거 뭐 소송을 안 할 수가 없는 정말로 열받는 일이죠.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업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언더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이 신뢰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상증자가 성공을 할지 실패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투자자들이 의문을 가지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상당히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인데 결국은 시장이 살아나야지 얘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CMG 제약 5%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죠. 자, 이제 121선까지 내려서 터치했습니다. 여기서 터치하고 120은 터치했는데 지금은 내일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고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은 모든 종목이 한 종목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이 74,000 매도에 기관이 27,000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끌고 내려오고 있죠. 아주 크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일단락이 되고 나면은 다시 저가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은 아주 제대로 신용을 완전히 탈탈 털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120선을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주 강하게 좀 바닥 잡고 올라서겠죠.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빌바이오도 오늘 뭐 시작하고 2.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4.6% 하락을 하면서 지금 많이 하락해 내렸습니다. 외인이 8,000주 매도에 기관이 18,000주 매도가 나왔고 크게 파동을 좀 타고 있죠. 지금 이번 파동은 상당히 호재가 시장 전체적으로 호재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고 악재가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또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겠죠.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주 크게 하락한 게 지금은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이 매수가 들어와 줄지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
내일 금요일에다가 북한 건 이 부분이 내일까지 이 네이버 뉴스를 계속 뒤덮겠죠.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예상해 봤을 때 아무래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일 미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언저리에서 좀 움직이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확실히 언더슈팅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은 좀 확실합니다. 다른 나라 대비 두세 배씩 크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 부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잠잠해지는 이런 부분이 심리가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주 강하게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뭐 돌아가는 분위기가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어떤 호재 소식이 한번 나와주지 않는다면 내일도 쉽지 않은 시장이 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